제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일했던 아드라라는 NGO 비정부 기구 단체, 그리고 제가 일했던 OCC MSP라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게 만들고 싶게 하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저기 빨간색으로 방글라데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거대한 땅덩이 러시아와 중국 아래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 보이시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서 4시간 정도 시차가 떨어지고요. 비행기로는 제가 갔을 때 한 6시간,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비행기만 타는 시간은. 그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인도, 그리고 네팔, 부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다 같은 영국 식민지였다가 이제 영국이 떠나면서 종교에 따라서 분리가 됐어요. 인도는 이제 힌두교,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무슬림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제 인도를 사이에 두고 파키스탄이 그냥 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이렇게 불렸는데 차별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가 분리 독립을 해야겠다 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지금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인구는 1억 6천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무슬림이 86%, 힌두교가 12%, 그 다음에 나머지 종교는 채 1%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작을지 상상이 되시죠? 전 인구 중에서.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 속에서 그리고 시골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체중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매년 홍수 피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 아래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가 매년 물에 잠기고 그리고 집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집이 무너졌다가 수해 복구하고 그래서 또 다시 짓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반 정도는 글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가서 방글라데시 말과 글을 배웠는데 이거는 정말 한글이랑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쉬운 거고 저기 방글라데시 왼쪽 위에 국기 위에 보시면 그게 방글라데시라고 방글라 말로 쓴 거예요. 근데 정말 다 그림 같고 너무 글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기본적인 글자만 40개가 넘고 그거를 또 2개씩을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마다 어떤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기서 되게 세종대왕을 향한 마음이 높아졌어요. 정말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의류 이렇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80% 정도의 의류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도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오늘 입은 옷, 여자 옷은 이렇게 천 하나로 입는 샤리라는 옷을 입고요. 남자는 펀잡이랑 치마 같은 룽기라는 옷이 전통 옷이고요. 그다음에 릭샤라고 인력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다가 돈이 없고 땅이 없어서 도시로 올라오면 남자들은 보통 저런 인력거 릭샤를 운전하고 여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의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동물은 벵갈 타이거 호랑이고요. 그 다음에 잭프루트이 또 나라의 과일이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운동은 저 크리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방글라데시에 대한 정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일했던 아드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드라 코리아 봉사자로서 갔던 거고요. 그런데 전 세계 아드라의 슬로건은 Changing the World One Life at a Time. 그래서 한 번에 한 명씩 세상을 바꾼다. 이게 아드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918년 설립된 아드라는 국제 NGO로서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봉사를 통해서 개발 사업과 구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5대 구호 기구의 하나입니다. 한국 아드라는 굉장히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큰 구호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읽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23개 사무소들, 주로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겠죠. 우리나라도 포함되고요. 이런 나라들이 나머지 이제 111개 개발도상국 사무소들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드라 코리아는 아마 여기도 숨겨진 후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후원 활동들을 아드라 코리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무료 급식, 해외 자원봉사자 파송, 그리고 해외 아동 자매 결연, 그다음에 해외 구호 개발 자원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아드라 코리아 봉사자로 가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를 계속 어린 시절부터 보아오신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해외 봉사가 꿈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코이카 봉사를 가고 싶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 정부에서 하는 봉사단체를 가고 싶었고 그거는 이제 2015년에 제가 해외 봉사의 꿈을 품은 지 10년이 되는 해가 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올해는 꼭 도전을 해야겠다. 그중에 이제 코이카를 가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하고 서류 면접, 뭐 인터뷰, 그다음에 뭐 영어 인터뷰, 신체 검사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통과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계속 붙는 거구나 내심 그런 마음을 하고 이제 영월교육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주 5일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8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당연히 주 5일인 줄 알았는데 가서 스케줄표를 딱 받아든 순간 안식일에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편지를 썼죠. 교육원장님께. 어차피 이거 세보니까 3번 정도 안식일만 걸리는데 그거 수업 빠지고 제가 나머지 날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은 아니고 그 밑에 분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뭔가 이거는 모순이다라고 느껴진 게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신념도 있고 이 코이카 봉사단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신념이 있으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짐 다 싸서 캐리어에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교회로 와서 여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안식일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함을 누렸었는데요. 근데 그날 오기 전에 그 퇴소 결정을 하면서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조언을 받고 또 아드라 코리아와 그 전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드라 코리아 해외 봉사단 인솔 교사로 그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 방글라데시 갈 봉사자를 뽑고 있는데 그냥 말이나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되게 마음이 놓이면서 이렇게 금방 다른 기회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쉽게 영월교육원에서 퇴소를 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말 실제로 일이 진행이 돼서 2월에 좀 마음을 추스르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한 달 동안 아드라 코리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바로 4월 5일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코이카 나오면서는 이제 다시 코이카랑 엮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프로젝트가 코이카에서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코이카에서 80% 그리고 아드라 코리아에서 20% 이렇게 대응 투자를 해서 아드라 방글라데시를 후원을 하고요. 아드라 방글라데시 전체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다카가 수도예요. 우리나라 서울이죠 말하면. 그 다음에 밀풀이라는 지역에 이제 빈민가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 그리고 건강,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는 목표를 잡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케어 교실, 배움 교실, 방과후 교실 이렇게 연령별로 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과 영양간식 제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또 정기검진,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해서 아이들의 건강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정말 센터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주변에서도 부모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는 장기적인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지무딘이라고 이제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소개하기는 못할 것 같고 저희 프로젝트가 3년 기한이에요. 이제 그래서 2018년 4월이면 끝나는데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축을 해서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축을 해서 아이들이 센터 운영이 끝난 뒤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이 유지돼서 지역사회 학교라든지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아드라 방글라데시의 브라질 봉사자들이 영상 특화된 분들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Operation of Children Center in Milford Slum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2016년 4월 5일 이곳에 왔고 2017년 5월 15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I'm working in OCCMSP. 네, 이게 아드라 방글라데시용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 영어로 제작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 봉사자들이 자막을 넣다 보니까 자막에도 오타가 있어요, 영어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실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네, 주로 저는 교사들과 직원들 교육에 집중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와 이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주로 얘기했고요. 아이들 교육은 한 2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제일 어린 아이들 모습이에요. 데이케어 아이들. 취약 전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국어로 설명드렸던 걸 영어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저희 여기 간호사와 보건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약품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먹는 음식이 하루에 제대로 된 한 끼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요리도 요리사와 주방 보조들이 해서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먹는데 항상 손으로 먹기 전에 손은 씻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은 손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숟가락 포크로 먹는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문화적 차이라서 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되게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손 씻고 먹는 걸 강조했습니다. 흥이 많아요. 이제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노래 율동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have their capacity to support their children, it's better to have children too. We are trying to have children and parents as much as we can. So still we need 그래서 more help from 단체티도 others. 만들어주고 So I hope 애들한테 that many volunteers and many 율동도 donors 저도 please contact Ada Bangladesh 주고 and try to help these parents and children so we can make the Bangladesh people's future better. Thank you so much. 네, 이래서 잠시나마 저희 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안 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 현지 교회도 경험을 했으니까 현지 교회 상황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천주교 다 포함해서 지금 1.3%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재림교회는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방글라데시 연합회장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인의 열정으로 정말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목사님이 매주 교회에 계시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날은 뭐 저기 북쪽 가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서쪽, 동쪽 또 어떤 날은 또 해외 가서 계속 후원자를 만나고 또 교회에 방문하고 정말 교회에 방문하시면 경비부터 거기 있는 직원 한 명 한 명까지 다 돌아보셔서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분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아 정말 내가 보살핌 받고 있구나 이런 기분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123개, 예배소는 296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교인들은 약 3만 명. 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에 따르면 약 3만 500명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신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무슬림이고 종교가 생활 깊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골 어디를 가도 하루 5번 그 무슬림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그 하루 5번 듣고 모든 휴일이나 그런 게 다 무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하면 정말 힌두교에서 무슬림으로 힌두교에서 재림교인으로 바꾸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무슬림에서 재림교인 되신 분들은 진짜 거의 없는 게 또 무슬림 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못 마음을 먹으시면 되게 거룩한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면서 무슬림 중에서 재림교인 되셨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그나마 힌두교에서는 조금 더 평화적으로 해서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정말 서로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금 더 뭉쳐서 살 수밖에 없고 무슬림 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사실 저희도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방글라데시도 나름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무슬림 상황에서 더 선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더더욱 느낀 점은 드러내놓고 선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국에 삶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미셔너리 선교사를 꼭 한 번은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방글라데시를 가면서도 사실은
아, 선교사로 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는 사실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가기엔 아직 자신이 없어서 봉사자로 가는 건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전한다 이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가기에는 아직도 제가 많이 소심하고 부족한 걸 느꼈고 그래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제 소망은 이런 무슬림 국가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봉사자로 가서 거기서 기독교인의 삶,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자연스러운 궁금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먼저 묻고 먼저 구해야 더 구도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만 그리고 마음속에선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저처럼 약간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가기에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봉사자의 길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딱 맞게 넘겨주셨는데 도전하면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가족들 설득하고 또 학교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전해봤고 그래서 도전한 결과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가서 너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거에 관련된 꿈을 꾸면 되고 만약에 좀 실망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던 거를 도전해서 한번 이뤄봤기 때문에 후회는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직 50초 정도 남았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그 영상 만든 그 브라질 친구들도 그렇고 막상 해외에 가보면 정말 새로운 경험, 매일매일이 모험의 연속이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고 그런 인맥으로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정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에서 2주 뭐 한 번 본 사람들 자기 집에 정말 거리낌 없이 초대해주고 그 사람들 집에서 정말 현지인처럼 지내보고 그래서 정말 봉사의 경험도 감사하지만 그것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딜 가나 정말 재림교인들은 한 가족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특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아직 제가 갔다 온 방글라데시도 후임자도 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곳에 가셔서 새로운 보람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봉사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